여러분은 고려인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고려라고 하면 떠올리는 건 고려청자, 고려사 또는 한국의 옛 왕조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단순한 역사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한 비석에 새겨진 글자 하나가 고려인을 떠나 한국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단서는 충격적이게도 한민족으로서의 뿌리가 보호해준 숨겨진 이야기의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일리아나 이스카코바입니다. 카자흐스탄 서쪽 끝,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도시 우랄스크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외모는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카자흐계도, 러시아계도 아니었고,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넌 한국 사람이야? 북한에서 왔어? 근데 이름은 왜 카자흐식이야? 그럴 때마다 저는 입에 익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우린 고려인이에요. 옛날에 연해주에서 강제로 이주해온 조선계 사람들이죠. 이 설명은 어디선가 주워들은 문장을 되풀이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말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제 가족은 그 고려인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연해주 출신이 아니었고 아버지 역시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고려인 가정처럼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거나 전통 문화를 접한 기억도 없었고 조부모에 대해서도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되던 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건 정장을 잘 차려입고 항상 생각이 깊어 보이던 그분의 말 없는 모습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 그 묘비에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느껴왔습니다. 우랄스크 외곽의 언덕, 오래된 공동묘지 한 귀퉁이, 작고 단정한 검은색 대리석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세르게이 이스카코프. 그 아래 다른 어떤 묘비에서도 본 적 없는 낯선 문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도 아니고 카자흐 문자도 아니며 장식 문양도 아닌 기묘하고 익숙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곡선이었습니다. 어릴 적엔 그냥 장식인 줄만 알았고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며 왜 이런 게 있을까 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제 안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저는 예상치 못한 수업 시간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1학기 알마티 국립대의 교양 수업 중 하나였던 동아시아 문자와 문화 시간. 그날 강의 주제는 동양 문자 체계의 비교였습니다. 교수님은 중국, 일본, 한국 등지에서 쓰이는 한자의 예시를 보여주셨고 스크린에 띄워진 글자들 중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건 아버지 묘비 하단에 새겨져 있던 그 글자와 똑같았습니다.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그 글자의 모양, 흐름, 회계 감각까지. 그 자리에서 손을 들까 망설이다가 수업이 끝나고 곧장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교수님, 방금 보여주신 글자 중에 이거요. 이거는 어떻게 읽어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확인한 뒤 별 생각 없이 답하셨습니다. 아, 그거요? 강이라고 읽습니다. 발음은 캬잉에 가깝죠. 그 말만 남기고 교수님은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러 가셨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았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강이라는 글자가 왜 아버지의 묘비에 새겨져 있었을까? 그것도 이름도 아닌 한 글자만 아무 설명 없이. 겨울방학이 되자 저는 우랄스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눈 덮인 언덕을 오르며 손끝으로 다시 그 글자를 쓸어봤습니다. 묘비의 대리석은 차가웠고 그 글자 하나가 제 모든 질문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언제나처럼 담백한 식사를 준비하며 말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도 조용히 식탁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외할머니, 아버지 묘비예요. 밑에 이상한 글자 하나 새겨져 있는 거 보셨어요? 외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더니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봤다. 그거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부탁한 거다. 부탁이요? 응. 마지막에 그러더라. 쪽지를 하나 주면서 내 할아버지에게 받은 글자라고만 했어. 자기 묘비 밑에 이 글자 하나만 새겨달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셨어요? 아니, 나도 몰랐어. 그냥 적어달라는 대로 적었지. 그럼 아버지가 어디서 그런 글자를. 글쎄다. 내 아버지는 그 쪽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 어머니와 묘비를 만들며 말하길 그 쪽지를 한없이 바라보곤 했다고 하더구나.
내 엄마도 살아있다면 그것에 대해 물어보기 편할 텐데 여튼 내가 아는 건 거기까지밖에 없어. 그날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고 묻는 제게조차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글자,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글자, 아버지가 죽기 전 남긴 단 하나의 흔적, 그 글자 하나에 어쩌면 내가 몰랐던 우리 가족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흔적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 속에 없는 아버지가 남긴 쪽지의 글자 하나, 그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이제 멈춰야겠다고요. 강이라는 한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생각보다 오래 저를 붙잡았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느낌이 아닌 증거로 아버지의 유산을 추적해 보기로 결심한 거죠.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알마티 국립도서관이었습니다. 소련 시기 이주민 통계와 고려인 정착사에 관한 논문, 지역별 등록 명부, 그리고 비공식 이민 관련 자료까지 가능한 모든 문서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실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낡은 파일들 속에서 제 가족의 흔적이 어디쯤 스며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서늘했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아버지의 출생 기록이 너무도 단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948년 우랄스크에서 출생, 부모 정보란에는 무기록이라는 단어만이 적혀 있었고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평범한 고려인 가정과는 다른 양상이었어요. 대부분의 고려인은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경로를 따라 어느 마을 출신인지 어떤 집단 농장에서 근무했는지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그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남겨진 게 없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저는 검색 키워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고려인이 아닌 조선계 무등록 이민자, 강제 이주자가 아닌 자발적 이동자,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명 사용이라는 표현도 추가했죠. 그렇게 검색하던 중 카자흐스탄 이주민 집단사 자료집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1950년대 초 우랄강 유역 개척단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계 남성 중 일부는 실명 없이 등록되었으며 출신지를 밝히지 않고 고려인으로 편입된 사례가 소수 확인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정확한 이름도 없고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무언가의 윤곽이 제 안에서 떠올랐어요.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고려인 이주 계보 안에 속해 있지 않았고 아버지 역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감추며 살아왔죠. 그렇다면 그 윗세대, 즉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아버지의 아버지는 혹시 스스로 지워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 민족문화자료원의 기증 문서들 중 특정 성씨 사용 사례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업데이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어떤 성씨를 찾고 계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강, 한 글자예요. 생소하지만 아마 고려인이 쓰던 성씨일 거예요. 직원은 데이터베이스를 뒤적이더니 몇 건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한 줄의 설명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일부 조선계 이민자들이 성씨를 밝히지 않거나 김, 이윤, 최, 안, 강이라는 단일 글자를 남긴 기록 발견, 강제이주 이전에 도착한 사례로 추정되며 가명 사용과 신분 은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이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묘비에 새겨진 그 글자, 아버지가 끝내 남기고 떠난 단 하나의 흔적, 외할머니조차 그 이유를 모른다고 말했던 이름, 그 글자가 바로 이 기록 속 강과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저릿하게 울렸어요. 이후에도 저는 매일같이 도서관에 나가 소련 시기 문서에서 조선계의 이름 변경 사례, 등록 누락된 인물들의 거주,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른 어느 날 우랄강 인근 개척단의 문서 목록 중 사진이 실린 문서 파일 하나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10여 명의 남성들이 말끔히 차려입고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중 한 사람,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묘하게 낯익은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분 아버지랑 닮지 않았어요? 묘하게 닮은 기분이 들어서요. 외할머니는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 놀란 듯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람, 내 아버지가 지갑 속에 넣어 다니던 사진 속 사람이야.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묘하게 당긴 어깨선, 두 손을 자연스럽게 모은 자세, 그리고 마주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눈빛까지 어떤 설명도 없지만 설명 없이도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다는 의지만큼은 느껴졌어요. 외할머니가 말했던 그 한 사람, 아버지가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단 하나의 사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카자흐스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현지 자료는 한계에 부딪혔고, 이주사 연구도 1937년 강제 이주에 집중되어 있어 그 이전을 추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조선, 강, 중앙아시아 정착자, 그리고 이름을 숨긴 독립운동가 같은 키워드를 조합해 보았지만 결정적인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거주 연구자 문의 게시판을 찾게 되었고 거기에 저희 가족 배경과 지금까지의 탐색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았습니다. 답장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보름쯤 지났을 무렵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서울의 한 민족사 연구소에서 보낸 회신이었습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내주신 사진은 1950년대 우랄강 개척단 관련 미공개 자료들과 일부 유사성이 확인됩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 정부 측 독립운동 자료와 대조해본 결과 강세훈이라는 인물이 매우 흡사한 시기와 특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이 제 심장에 이상하리만치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던 글자에 이름이라는 온전한 형태가 붙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누구의 말도 필요하지 않았고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연구소 측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강세훈은 확인된 문서상 1930년대 후반 조선 북부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이름이 여러 차례 조선의 독립운동 기록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1940년대 중반 이후 갑작스럽게 모든 기록에서 사라졌으며 유일하게 남은 건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한 중앙아시아 이주설입니다. 이야기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단정하게 쓰여 있었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기록에서 사라진 사람, 이름을 남기지 않은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묘비에 남겨진 강이라는 글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외할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혹시 아버지가 강세훈이라는 이름을 말한 적 없으세요? 한국에서 확인된 이름이에요. 외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고 손끝을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들어본 적 없어. 내 아버지가 자기 가족 이야기는 평생 하지 않았거든. 그 글자 하나 남기는 것도 정말 고민 끝에 말한 거였어. 외할머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얹혀있던 걸 꺼낸 듯한 안도감도 저의 궁금함을 해소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담겨 있었죠. 근데 내 할아버지가 누군지 꼭 알아야겠니? 그 질문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군지보다 왜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이름을 감추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우리 가족이었는지를 꼭 알고 싶어요. 그러자 외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창고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오시는 외할머니의 손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남긴 유품 중 하나란다. 여기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황급히 그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지퍼를 여는 순간 어머니가 남겨두신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헤어핀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담긴 사진들, 그중 저에게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상자엔 한글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저는 자세히 그 글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곤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에 적힌 글씨는 강민우. 저는 이 글씨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한국식 이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잉크가 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펜과 어머니와 함께 맞춘 듯한 결혼반지,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쪽지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한글로 적힌 문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한 이름을 남길 수 없었다. 그 이름은 잊어야 살 수 있었고 너는 살아서 다시 그 이름을 불러주길 바란다. 그리고 쪽지의 구석에는 한자와 함께 한글로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강세훈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철저히 감추었던 이름을 아버지는 결국 저에게만 건네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식 이름을 지우고 이름 대신 삶을 이어간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답은 이제 한국에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기록이나 추측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서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름, 그리고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저희 몫이 된 거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그 사람의 조국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함이 뼛속으로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으로 처음 밟은 땅이었지만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기를 기다려온 곳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독립운동 기념관을 첫 번째 방문지로 정했습니다. 민족사 연구소에서 제게 연결해준 학예연구사 김 선생님이 이미 제 도착을 알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스카코바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마 이 방을 보시면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벽면을 가득 채운 흑백 사진들과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하나, 낡은 필름에 남겨진 단체 사진 속에서 저는 곧바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중간 열의 선한 남자, 조심스럽게 두 손을 모으고 정면을 바라보는 그 표정은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1939년 독립운동 단체 광야회의 일원이었던 강세훈 선생입니다. 일본의 감시망을 피한 후 조선을 떠나 1940년대 초 카자흐스탄에 망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예 연구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있었고 조국을 등진 것이 아니라 지켜내기 위해 떠나야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깊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름을 감추고 살았던 걸까요? 가족에게조차 자신을 말하지 않고 제 질문에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이름을 버려야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동지들을 발설한 이들도 있었고 역으로 끝까지 신분을 숨겨 살아남은 분들도 계셨죠. 가족조차 그 사실을 모르게 한 건 자신이 위험 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랐던 거겠죠.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한 사람이 이름을 지운다는 건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념관 한편에 마련된 열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강세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문서 사본을 몇 장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언제 사라졌는지조차 정확히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가 조선을 떠나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큼은 정확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연해주로 향했습니다.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무명비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죠.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곳, 강세훈이라는 이름이 다시 깨어날 장소였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서북방, 연해주의 독립운동 중추 기지였던 신안촌에는 무심하게 놓인 듯한 석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돌조각에는 이름 하나 없이 단 한 줄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름을 잃은 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석비 위에 쪽지를 꺼내 올렸습니다. 그제서야 터져 나오듯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아오셨나요? 왜 단 한 번도 당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나요?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저는 단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지워졌다고 해서 그 존재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요. 이제부터는 제가 대신 그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잊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입술을 열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세훈. 처음으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그 이름을 제 입으로, 제 목소리로 살려낸 순간이었습니다. 제게 남겨진 건 혈통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족보였고 가족사진이 아니라 지워진 기록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공백에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강세훈. 잊히지 않은 사람, 조선이라는 이름을 살아낸 사람, 그리고 제 아버지의 아버지. 저는 조선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릴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저는 제 심장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겁니다. 이제 이 이름은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는 석비 위에 조용히 한 송이 백합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름을 잃고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쉼터에 이제는 이름을 가진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